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자, 이제 제법 바람도 선선해지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운동 즐겨 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열풍이 불었는데요. 골프 관련 산업도 덩달아 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훈련 장비가 골프 시뮬레이터인데요. 그동안 수입산 제품이 주류였다면 토종 기술로 차별화된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업계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주류였던 이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크리에이츠의 석재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츠 석재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크리에이츠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는 2009년에 저를 포함한 공동 창업자 3명이 만든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스크린 골프 센서 시장은 미국의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센서를 우리는 국산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사업적인 기회를 보고 창업을 했고, 초기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 회사는 사업을 접다시피 하고 저희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세계 최고의 골프 론치 모니터 회사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QED 골프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골프 아카데미 쪽은 탑 브랜드다.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추후에는 타 스포츠 종목까지 넓히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들으면서 이게 그 골프 센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한 뉴스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신 건데, 아무래도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 회사다 보니 어떤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전공 분야나 관련 분야에 어떤 좀 접합점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 친동생입니다. 카이스트 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로 쪽, 전자 쪽 가지고 있는 제 동생이 몇 년 동안 그냥 혼자 개발하다시피 했고, 워낙에 그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막 노력을 해오신 건가요?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근데 동생분은 기술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의뢰를 골프를 전혀 받았다거나. 못 치고 있고요. 전혀 못 치고 어떤 그 기술적인 호기심 그리고 이제 그 물리 이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골프 회사가 아니고 그냥 IT 회사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저희 경우에는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삼화전자라는 곳에 취직을 했고요. 기업 부설 연구소 그리고 해외 주재원, 마케팅 1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가 1992년 1월 달에 제가 취직을 했고, 그때 만난 그 한해 선배, 회사 한해 선배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그 부사장으로 계시는 최익김 부사장님. 소중한 인연이네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벌써 32년 정도.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친형님 같으신 분이고 제 친동생.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형제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2030 젊은 층의 이 골프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를 굉장히 애정하는데 그 당시에 골프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는 좀 아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 크리에이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도 좀 영업적인 위축이 된다거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 상황은 최근 2년만큼 뜨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절반의 매출 중에서 80% 정도가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골프의 본고장인데 본고장에서 벌써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신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의 매출이 50% 정도 성장했고 와. 하반기에는 아마 더 지금 추세로는 더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성장하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그 골프가 굉장히 그린피가 비싸고 젊은 층들이 유입했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 스크린 골프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실적 부분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이 골프 치기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린피도 싸고 꼭 캐디가 없어도 되고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골프장의 접근성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외 연습 시설 또한 국내에 비해서는 훨씬 풍부합니다. 네. 그런데 IT와 데이터에 익숙한 미국의 젊은 골프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반복 훈련 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론치 모니터를 가지고 야외에서 연습을 하고 그랬을 때 훈련의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고 하면서 지금 골프 연습용으로 굉장히 증가되는 게 하나의 영향이라고 생각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탁 골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골프 엔터테인먼트 방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 TGL이라는 론치 모니터 기반의 프로 골프 대회도 신설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상당 기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론치 모니터가 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론치 모니터가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론치 모니터는 간단하게 한국어로 보면 스크린 골프에 들어가는 그 센스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조금 더 차별을 둔다면은 론치 모니터는 더욱 더 정확한 볼 구질과 클럽 데이터를 나타내야 된다. 이건 게임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론치 모니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네네. 뭐 볼의 스피드나 내 스윙의 어떤 자세라거나 네네네. 뭐 방향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볼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그 볼 데이터라는 것은 뭐 속도, 방향뿐만 아니라 스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끝에 휘고 뭐 그러니까 너무 슬라이스 속상해요. 이렇게 스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딤플로만 스핀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저희는 그 기술을 뭐 국제 특허까지 저희가 등록을 받았고 미국 시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딤플이라는 게 왜 저희가 이제 골프공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딤플로 제가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딤플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딤플 가지고 스핀을 잡아내는. 그 볼에 있는 그 딤플을 네네네. 통해서 이 볼의 네. 뭐 방향성이나 스피드나 이런 거를 구질을 좀 더 네. 사실 뭐 세밀하게 알수 방향은 있는 잡을 건가요? 수 그냥 볼 나가는 방향은 뭐 여러 업체가 잡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뭐 12,000, 15,000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전을 스핀을 네. 직접 잡는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의 그 볼의 구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사실 글로벌에서는 론치 모니터라고 하면 스핀을 직접 잡지 못하면 론치 모니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깐깐한 기준이 있는 건데 앞서서 저희가 미국의 이제 탑골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뭐 가보지는 못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SNS를 통해서 탑골프 문화를 봤어요. 네네네.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네네네. 골프도 치고 게임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마치 우리나라의 락볼링장이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던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아직 좀 생소해요. 아직 들어와 있질 않아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 요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한해서 보시는 건가요? 미국 시장에 국한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탑골프라는 것이 사실 거대한 드라이빙 레인지에다가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골프 연습보다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게임하고 놀고 네. 술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죠. 하면서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도 야, 탑골프 가자 그랬을 때 누구나 아, 좋아. 사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골프 인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이제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TGL은 뭔가요? 아, TGL은 큰 스타디움을 지어놓고 네. 드라이버는 골프 론치 모니터를 사용하고요. 네. 숏게임이나 퍼팅은 실제로 하는. 아,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 그게 월요일 날 저녁 시간, 황금 시간에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야구나 축구나 이런 중계들 하잖아요. 그런 네네네네네. 것처럼 네. 아, 미국 시장에서의 골프가 더 커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요인이 이제 되겠네요. 그 골프 론치 모니터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것을 보고 인지하게 되고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골프 시뮬레이터 및 론치 모니터 시장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한 40%, 50% 정도 된다라고 하셨죠. 네네네. 그럼 이렇게 북미 시장의 골프 저변이 확대되면 당연히 뭐 질적 성장은 물론이고 네. 수치로도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골프와 관련된 추세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에이츠도 좀 발빠르게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단독 법인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직원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다 그 조직을 세팅하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미국 법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법인이 그러면 한국 법인, 미국 법인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직원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미국 직원들은 30명 정도 되고요. 한국에는 QED와 저희 합치면 170명 정도 돼요. 아, 연구 인력이 많은 거죠? 절반 이상 연구 인력입니다. 아, 역시. 그리고 크레이츠의 경우에는 거의 60%, 70%? 예. 그리고 또 아까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 또 하나하나 계속 짚어주시겠어요? 네네네네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TGL이 뜨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예,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굉장한 그 성공 사례를 만드신 분을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아, 뭐 골프 분야에서요? 골프 분야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골프와 관련된 분들도 그 조직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일본 시장에 저희가 단독 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미국, 일본 약간 양대 시장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시장은 골프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골프 인프라는 한 20년 전 우리나라에 오래되어 있군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론치 모니터나 골프 시뮬레이터 마켓이 예, 체계적으로 리드하는 업체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기회 요인이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성공 사례를 일본 시장에 도입해서 미국만큼의 어떤 성공 그런 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법인 인력 세팅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일본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원래 곧 그 법인 올해 세팅은 하반기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 우리에게 내년은 없습니다. 올해. 아, 역시 파이팅이 있으십니다.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높여 나가신 것처럼 일본 시장도 빠르게 뭔가 탑티어의 영역을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크리에이츠는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이 이미 북미 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언뜻 저희가 생각하면 이거 한국 기업이 정말 골프로는 그야말로 세계 1위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시장에 안착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셨어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 네. 예, 근데 글로벌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지 글로벌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인을 만들고 그 이후부터 3년 정도는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론치 모니터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캐치한 게 이게 한국은 다
전문가가 가서 설치를 해주는데 미국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전문가가 직접 카메라를 만져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요거는 누구나 그냥 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년 정도 제품 출시를 미루고 동생을 닥달해서 네, 만들고 그게 2019년 1월 달 PGA쇼에 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고 나서 네. 뭐 그 미국 사람들 시각으로는 어디서 온 뭐 돋보잡인데 제품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도 안 태우고 그 유저들이 자기들이 너무 좋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시장 분석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문화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미국은 뭐 직접 설치하고 직접 수리하고 이런 네. 식의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뭐 AS 관련돼서는 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설치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은 게 초기에 뭐 제가 직접 뽑은 사람들입니다만 뭐 CS 요원이라고 그 미국의 현지에서 CS 요원을 몇 명 뽑았는데 뭐 워라벨 없이 네. 예, 주말에도 고객이 오면은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제품 좋고 서비스 너무 좋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계신 가운데 최근에 또 퍼터 브랜드 하나를 인수하셨다라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이븐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네. 그 이븐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실 그 퍼트 업계에서는 명품으로 맞아요. 불려지고 입소문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난. 네. 그래서 좀 골프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쳐보고 싶어하는 브랜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가보니 사실 영업사원이 없어요. 그래요? 예, 영업사원이 없는데도 뭐 매년 100억 이상 매출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꽤 나오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븐놀 퍼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븐놀의 브랜드, 이븐놀의 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 예, 이것만 보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와서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저희 미국 브랜드인 유니크와 합쳐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예, 이게 한 가지의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분놀이 가지고 있는 퍼팅의 설계 기술. 사실 굉장히 독특한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볼이나 클럽의 움직임을 아마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차별성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크리에이츠의 그런 글로벌 성장 전략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초반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AI예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이 인공지능과 골프와의 접합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뭐 누구나 AI를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친근해졌죠. 네, 우리도 지금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우리 그 론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스윙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AI 시스템이 당신의 스윙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네. 그 이후에 사실 해답을 줘야지 저는 이게 그렇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넌 뭘 못해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로 연습을 하시오.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 AI가 또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네. 좋네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 스윙에 최적화된 어떤 부분, 뭐 고쳐야 할 부분 이런 걸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되나요? 실제로 뭐 그 프로님들에게 레슨을 받는 분도 연습할 때 금방 말씀대로 네. 실시간으로 지적을 해주고 또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AI 엔지니어 중에 아주 우수한 AI 엔지니어입니다. 네. 근데 골프를 한 번도 접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AI를 개발하면서 본인은 이제
프로님들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AI만 의존해서 지금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재밌는데요. 추적 관찰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시스템이 이미 시중에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뭐 목표는 내년이고요. 아, 네, 지금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연구개발 인력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뭐 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AI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어렵게 모셔와서 저희가 원래 AI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아, 어디에 개소하셨어요? 네, 서초 쪽에 개소했고요. 네. 그 AI 전문가와 그리고 또 AI 전문가만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솔루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뭐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뭐 투어 프로 그리고 운동역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 이렇게 또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팀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 50명 가까운 그러니까 AI 센터와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인적 투자를 네, 또 그렇습니다. 하신 네. 거네요. 네네네네. 그럼 이게 2025년에 이제 상품화를 앞두고 있는 건가요? 저는 내년. 내년. 네. 아까 제가 내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AI만큼은 내년도 사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저희 AI 센터장과 굉장히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라는 게 사실 딥러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DB라고 할까요? 네네네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언뜻 생각해 보면 론치 모니터 이미 이제 판매하고 계시니까 그 네. DB를 활용하실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런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사실 뭐 AI 경쟁력은 첫 번째 얼마만큼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얼마만큼 좋은 AI 모델은 또 첫 번째로 AI 개발자. 그렇죠. AI 중요하죠. 개발자 없으면 연구 인력이 굉장히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개발자. 사실 두 번째 금방 말씀하셨던 얼마나 그 양질의 데이터. 사실 뭐 맞아요. 데이터가 뭐 1억 개야 100만 개야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솔루션 프로바이더까지 저희는 그룹을 만들었고요. 왜 우리가 가장 양질의 데이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론치 모니터는 특정한 마킹이 없어도 딤플로서 스핀을 직접 측정합니다. 항상 정확한 스핀 값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미 있는 데이터는 한 달에 1000만 샷 이상 계속 지금 쌓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AI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츠는 업력이 아주 길지는 않은 회사인데 이미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대세 흐름도 따라가면서 신제품 준비도 또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렇게 좀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실 수 있었던 크리에이츠만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사실 뭐 대표님의 에너지만 봐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경쟁력을 좀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 경쟁력은 항상 저 네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우리 회사 개발진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는 뭐 경쟁사 또는 뭐 다른 대기업에 뒤질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진짜 훌륭하신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개발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자랑하고 싶은. 두 번째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은 우리가 100% 다 하고 있거든요. 전체에 다 내재화되어 있는 네,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고속 카메라 자체도 우리가 그 카메라를 직접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외주를 주시는 게 외주 아니고요. 개발은 저희 100%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경쟁력이 굉장히 네네네.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팔더라도 우리는 원가 포션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원가 절감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세 번째는 뭐 엄청나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기업 문화 자체가 어떤 슈퍼스타 한 명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좀 못하는 사람은 끌고 가고 그래서 팀워크로 시너지를 내고 팀워크로 공동 비전을 달성한다.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저는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그런 문화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이제 창업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성공은 글로벌 스케일의 성공이지 국내의 어떤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전에 동의하는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화를 위해서 사실 뭐 말만 한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골프 론치 모니터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다, 개화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인 어떤 의견이나 네네네. 선제적인 부분을 좀 보고하신 건데 네네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으로 해야 돼요. 내수 네. 시장에는 소비 여력이 너무나 적고 네. 첫 시작을 글로벌로 해야 되는데 이미 뭐 그 부분 잘하고 계시고 우수한 인력과 네. 또 그리고 뭐 기업 문화도 좋다라고 하셨고 네. 원가 경쟁력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기술 장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기술이 잘 만들어진 회사여야지 이게 운영이 또 잘 되는데 때문에 연구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작은 이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인력 유출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꾸준히 그 연구 인력을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크리에이츠만의 회사의 문화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비전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조직도 발전하고 그것이 또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예, 그런 뭐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예,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을 하는 게 괴로우면 요즘은 또 떠나지 않습니까? 네, 워라밸을 워낙 많이 중요시 네네네. 생각하는 추세라서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개발자들은 워라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건강을 좀 걱정해줘야 되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인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인복이 이렇게 있으신 건가라는 좋은 분이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사람들이 모였나? 아니면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냐? 예, 결국에는 이게 어떤 좀 철학적으로 나가는데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다. 저는 그 철학을 믿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 시장 그럼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아직 목표라고 시장 규모도 할까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뭐 일본 시장은 저희가 1등하는 게 목표인데요. 일본에는 지금 이렇다 할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 국내 제일 큰 기업이 꽤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혹시 베트남 시장 쪽은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일반 기업들 만나면 네네. 베트남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스포츠나 레포츠, 레저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쪽 시장 고민은 아직은 조금 네, 동남아 계실까요? 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글로벌로 다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나가고 있는데 일부 나가고 있어요. 예,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다 뭐 싱가포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 회사에 특정 지어 가지고 저희가 막 할 만큼 아직 리소스는 되지는 않거든요. 뭐 당연히 유심히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게 뭔가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매출처 다변화처럼 여러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단순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다고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저희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유럽과 동남아 쪽도 언젠가는 우리가 네네네. 지금도 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출하고 근데 뭐 계시고 법인이라든지 지금 리소스가 굉장히 투입돼야 되는 것들은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시장 확장 캐파는 여전히 보고 계시나요? 예,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약간 저가 경쟁이라고 할까요? 중국 제품들이 또 이제 약간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아직은 안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커지면 들어올 뭐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당연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심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어디 잘 되면 이제 후발주자로 네, 해가지고 네, 네. 가격 경쟁력, 가격을 후려친다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네.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지금 일부 뭐 중국에서는 아직 그 론치 모니터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요. 시장이 커지면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 아니고 그 이상 에코시스템이나 AI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격 경쟁력을 짚긴 했지만 기술적 우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못 따라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기술 구현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한 3, 4년, 4, 5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항상 그 하드웨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기술 장벽이 아주 높지는 않은가 보군요. 꽤나 높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그 기술이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회사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보면 저도 이 빠른 시대를 참 따라가시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을 네. 이제 즐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 시장에 트랙맨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트랙맨은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시장에서 워낙 훌륭한 회사고 훌륭한 제품입니다. 점유율을 이제 높이 하고 네네네네네. 있으니까요. 그 경쟁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일부 겹치는 면도 있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용도로 보면은 유사한데 네. 사실 그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랙맨이 지향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싼 모델, 굉장히 비싼 모델을 그 골프로 보면 뭐 프로들이나 굉장히 상위 랭크들에게만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고가 전략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회사는 애초부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누구나 기술을 통해서 네.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되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차별성 있고 고품질이다. 저희는 골프와 스포츠 테크 업계에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소량의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누구나 우리 서비스를 누리고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골프 실력이 늘고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에 좀 기여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테크 기업으로 테슬라를 좀 노려본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앞서서 이제 트랙맨과의 그런 차별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뭔가 이 스포츠와 테크가 합쳐진 이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테슬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네. 포트폴리오 확장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부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 중에 하나가 앞서서는 퍼터 브랜드 인수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접합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얘기도 좀 하셨는데 중점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일 거고 혹시 더 그리시는 지금 사업의 확장이 있을까요? 성장을 하면서 좀 돌아보니 네. 너무 이제 개발에만 집중을 했다. 그리고 충원한 사람들도 덕분에 뭐 뭔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제품도 빨리 개발하고 했는데 내부의 주요 인력들이 다 개발이다 보니까 개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사실은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그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쪽은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실 근데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 제품이 되게 좋았다 또는 운이 좋았다. 제가 봤을 때 운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술력이 그만큼 좋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제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말씀하셨던 중국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미국의 인력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인력들은 보강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의 뭐 우리나라 보면 스크린 골프죠. 그 탑 골프나 네. 뭐 이런 쪽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 어떤 게 달라요? 문화가 다른가요? 예, 시스템적인 게 다른가요? 시스템적으로 본다면은 게임성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장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 훌륭한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만 문 닫고 우리끼리 이제 즐기는 문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규제도 있고 또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즐기지도 않고 그래서 유사하되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미국 로컬리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F&B가 결합돼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과 국내 동시에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의 이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디를 먼저 타겟팅하고 계세요? 일단 미국을 먼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탑골프와 같은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이렇게 레저로 즐길 수 있는 그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저희는 만들고 싶고 우리의 기술이 가미됐고 우리의 문화가 가미돼 있고 고객들은 충분히 이제 즐기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성이나 뭐 어쨌든 네. 영업이익이 이제 창출이 돼야 되는 네네네네. 거죠, 구조가. 네, 그래서 시장 조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사업성 평가가 나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초에 예상돼 있는 상장 이후의 그 비즈니스 진도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요새 K컬처가 엄청 핫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골프도 뭐 미국이 원래 뭐 본래 워낙 핫한 지역이긴 네네. 하지만 크리에이츠가 좀 K컬처와 뭔가 문화를 접목시켜서 네.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선점을 좀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은 왜 고민 안 하세요? 국내 시장에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규제가 있나요? 국내 시장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QED 골프는 국내 시장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스윙을 배우거나 레슨 받거나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골프 아카데미, 골프 실력을 늘리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네. 골프의 진시민 그룹이 우리 QED 골프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게 국내는 약간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조심스러우시군요. 못 밝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코스닥 시장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지금 상장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펙 상장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떤 단계예요? 저희가 NH20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네. 8월 24일 날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청구한 내용대로 한다면은 진행 후에는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로 이제 시총이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했다라고 하셨는데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절차를 잘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장하시게 된다면 조달한 자금은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네,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끼리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더들하고 꽤 긴 시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상장을 하자. 그 상장의 의미는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 가지고 상장이 도움이 된다. 사실 그 상장은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4,500억 정도가 유입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첫 번째로 더 좋은 인력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네.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장을 고민하실 때 제가 한편으로 들었던 건 근데 왜 스펙 상장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IPO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변동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2년, 3년 또는 그 이후의 회사 가치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초기 상장할 때
그 어떤 변동폭보다는 우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자. 예, 그게 1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은 뭐 제 혼자 이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리더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대부분 다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은 네, 안정적이다. 예, 찍고 우리는 뭐 2년, 3년 후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그리고 우리 이제 파트너사가 뭐 NH인데요. 네. 저희는 한번 파트너가 되면은 엄청난 그 신뢰를 가지고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의리가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NH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어떤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 회사 그 주식 시장의 뭐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스펙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뭐 100% 신뢰하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IPO 잘 돼서 뚜껑 열어놔 보면 상장 당일날 막 떨어지고 계속 우양우양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스펙 상장이 한동안 인기였는데 아마 뭐 탄탄하게 진행이 돼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그 월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지금 순조로우면은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 네네네. 네. 내년 상반기 정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입성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런 기업으로 또 발돋움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장이란 거는 우리 성장의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뭐 되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만 네.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의 약간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대인들은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시간들은 좀 줄어들면서 네. 뭐 그 나머지 시간에 레저나 스포츠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골프를 잘하고 싶어 하죠. 뭐 그렇죠. 기자님도 그러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시간적인 비용 뭐 공간적인 뭐 제약, 네. 제약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계를 우리 기술로 풀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훨씬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는 회사. 예. 저희 회사는 예,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건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분야.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또 딱 세워놓으셨군요. 네, 5년이라는 시간. 2027년 네. 세계 1위의 스포츠 테크 기업이 되자. 와, 지금 스포츠테크 1위 기업이 어디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데 저 딱 떠오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트랙맨도 스포츠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트랙맨을 잡겠다 우리가 2027년 정도에는. 트랙맨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랙맨 또 이게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 판도는 같이 키워나가야 좋고 네네네네네.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를 가져야지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2027년 이렇게 5년 정도의 중장기 목표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는 크리에이츠의 대표가 아닌 그냥 나 인간 석재호로서 네. 어떤 앞으로의 그런 청사진을 좀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회사 얘기만 너무 해가지고. 네. 이게 회사 일이 저는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사실 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술을 먹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 회사 거의 업무 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크리에이트 하시기 전에도 IT 회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친구와 스타트업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시작해서 결국 뭐 한 100몇 명, 2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시킨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크리에이츠가 탄생이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크리에이츠 회사의 뜻은 뭐예요? 크리에이츠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창조한다. 좋은데요. 해석해서 풀어서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이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크리에이츠.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녹여내고 계시죠? 지금 사업하시는데. 네, 모든 그 판단 기준을 그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론치 모니터 관련해서 저는 사실 B2B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 대 기업으로만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일반 B2C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일반적으로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왜 이렇게 뭐 퍼팅기도 집에서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용을 좀 할 수 있나요? 런치 모니터 규모가 뭐 얼마나고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환경에서는 뭐 자기 집에 다 스윙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좁아서,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환경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거의 한 8, 90%가 개인들이 사고 자기 집에 설치하고 자기가 갖고 다니고. 아,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상업 용도의 시장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고 네. 뭐 개인들은 또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스페이스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은 본인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럼 혹시 이게 휴대폰이랑도 다 연동이 되나요? 연동 저희 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추후에는 아까 인공지능 저희가 얘기를 네네네. 해봤는데 네. 그 론치 모니터를 활용해서 내 스윙을 휴대폰으로 보고 그 배움을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는 최적화된 뭔가 그 스킬을 휴대폰으로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구조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개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품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휴대폰과 상당히 연동 관계를 높여서 추진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 제가 아, 지금 그렇군요. 당장은 맞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비장의 네네네. 무기를 지금 딱 감추고 계시는 네네 거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리에이츠 석세호 대표님과 함께 회사 이야기도 해보고요.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앞으로 크리에이츠가 제품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도 다양한 컨텐츠 기반의 골프 관련 복합 문화 공간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저희 센토크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